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운명의 13일을 지나 옵션 만기를 맞이한 우리 증시. 간밤 미국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에 대한 기대는 다시 한 달 뒤로 미뤄졌습니다. 인플레이션 피해를 피할 수 있는 투자 전략 궁금해지는데요. 아무래도 원자재와 무관하고 수출이나 환율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쪽을 노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딱 생각나는 게 하나 있긴 한데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인플레이션 비를 피할 수 있는 것 바로 게임주입니다. 통상적으로 게임주는 경기 침체 등 이 거시경제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임을 만드는데 원자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최근 무섭게 급등한 원달러 환율로 인한 위험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인플레이션에 강하다면서 6월 말부터 게임주들 연달아 신저가를 기록했으니까요. 연고점과 비교를 해봤을 때 위메이드가 72.9% 급락했고 또 펄어비스 67.1%, 크래프톤은 63.4% 미끄러졌습니다. 그야말로 주가가 반토막이 난 건데요. 최근 게임주의 내리막세는 인플레이션 이슈보다는 금리 탓인 걸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상승 기조를 보이다 보니까 이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인 게임주가 직격탄을 맞은 건데요. 하지만 이 게임주에 조금씩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 6월에 이어서 이달에도 현재 양대 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주만큼은 쇼핑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코스닥 시장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은 위메이드로 348억 원을 담았습니다. 2위는 카카오게임즈였는데요. 253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펄어비스도 외국인 순매수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외국인들이 먼저 움직이면서 증권가에서는 게임주가 바닥을 확인한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퍼지고 있는데요. 현재 저점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하반기에 줄줄이 출시가 예정된 신작 게임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긴축 기조가 상반기 게임주를 끌어내렸지만 게임주 침체기를 야기한 또 다른 요인, 신작 게임의 부재 혹은 실패겠죠. 그런데 연이어 쏟아지게 될 하반기 신작 게임들. 게임주가 실적을 반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는데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 거는 기대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 12일 밤 중국 국가신문 출판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67개 게임을 대상으로 게임 신규 서비스 허가 판호를 발급했습니다. 올 들어 세 번째 판호 발급인데요.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4월과 6월 각각 45개, 또 60개의 판호를 발급했습니다. 올 들어서 판호 발급 주기가 짧아지고 또 판호를 받은 이 게임 수가 증가한 점을 고려를 해보면 판호 발급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어가는 수순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게임주에 볕이 드는 걸까요?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기대감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는 게임주, 인플레이션을 피할 투자처가 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지금이 과연 저가 매수의 적기인지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네, 드디어 볕이 드는 건지 궁금해지는 게임주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저희가 언제 한번 좀 밝은 이야기 네. 해볼까 했는데 네. 오늘은 조금 저희가 분위기 밝게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게임주인데 네, 이사님 게임 좀 많이 하시나요? 저 예전에 많이 했었고요. 깊게 많이 하다가 최근엔 새롭게 나오면은 그냥 한 번씩 해보는 정도입니다. 아, 네, 가볍게 한 번씩 해보시는 이사님과 자,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들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에 대한 이야기들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달 연속 지금 중국 정부가 게임 판호를 발급을 하면서 게임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당국이 게임 산업을 이른바 정신적 아편으로 간주해서 판호 발급을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를 취해 왔었는데 하지만 지금 이런 기조에서 약간의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판호 발급을 재개를 했고 점점 더 속도가 좀 빨라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사님 이렇게 판호 발급을 재개하고 속도가 빨라지는 그 배경 뭐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중국 기업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그 판호가 내자 판호 그리고 외자 판호로 나뉘는데 최근에 나온 판호 승인 같은 경우는 다 내자 판호입니다. 즉 중국 기업 같은 경우가 게임 개발을 해서 중국에 출시가 가능한 구조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뭐 각 기업별로 그냥 해당되는 실적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 그 다음에 국가와 함께 뭐 게임 산업을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내자 판호만 지금 내주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는 외자 판호, 즉 해외 게임 사업을 하는 그러한 업체들이 중국에 출시할 수 있게 그게 나와야지 실제 좀 시장이 개방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2020년 때 마지막으로 나오고 한 2년 정도 지나고 아직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점은 내자 판호 같은 경우는 나와도 뭐 큰 그런 메리트는 없겠고요. 외자 판호가 나오고 그 나오는 게임을 출시한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지금 이 게임 허가 서비스인 판호가 계속해서 지금 점점 더 발급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목을 해볼 게 내자 판호와 외자 판호로 나눠져 있다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외자 판호의 문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내자 판호가 좀 먼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카카오게임즈 산하의 네. 넵튠 자회사인 님블 뉴런의 게임에 판호가 발급이 됐습니다. 이 소식 좀 자세한 내용과 함께 넵튠의 주가 흐름까지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중국과 관련된 그 중국이 개발한 중국 국가가 개발한 게 아니라 중국 게임사가 개발한 이 부분의 게임이 넵튠 자회사에 연관이 돼 있고요. 그게 이제 내자 판호를 받으면서 주가가 한 차례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 5%대 상승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장중에는 19%대 상승이 나타났었고 여기에서 그 투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갈 점은 이 게임 같은 경우가 중국에 출시했을 때 실제 히트를 칠 수 있냐 여부고 최근에 이 승인이 났던 게임들 같은 경우 출시를 했을 때 어떤 데이터를 보였냐 그 여부인데 중국에 대표적으로 한 5위 이내에 랭크된 게임, 즉 5위라는 순위는 그 매출 상위겠죠. 그 거의 콘크리트 벽처럼 무너지지 않고 그 5위권에 진입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만큼 그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게임의 그 장르가 정해져 있기도 하고 그 장르랑 비교했을 때는 출시했을 때 상위권에 쉽게 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가 측면에서 그다음에 투자 측면에서 결부해서 살펴본다고 하면은 추격 매수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서는 먼저 이거 판호가 발급됐으니까 굉장한 호재가 아니냐라고 해서 어제 오늘 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결국에 지금 이사님이 보시기엔 판호 발급 자체보다 앞으로의 시장성으로 봤을 때 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게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점은 시장에서 출시되는 그 시점 같은 경우 원래라면
한 1개월 이전부터 기대감을 주가가 반응하곤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 기간이 타이트하게 가까워져서 아예 실제적으로 등수를 확인하고 주가 같은 경우가 변화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점에서 일단 아직 뭐 출시에 대한 기간도 많이 남아 있고 뚜렷하게 이 게임 같은 경우가 출시한다고 해서 히트에 대한 기대감도 높지 않는 점에서 제가 조금 보수적인 멘트를 드렸습니다. 네. 확실히 이 게임이 얼마만큼 충성스러운 고객들을 좀 유치를 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게임주들 흥행이 좀 결정이 될 텐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편 주요 게임사의 고객 이탈률 증가로 2분기 실적 충격 가능성까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마블과 NC소프트, 위메이드의 고객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뭐 지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앞서서 넵튠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워낙에 지금 이 넷마블, NC소프트, 위메이드 우리 투자자분들 참 많이 들어가 계신 종목이잖아요. 네. 이 종목들 이미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대응 전략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뭐 쉽게 추가 매수는 현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근거는 주가 같은 경우가 되려고 하면, 즉 주가와 함께 게임 업종이 되기 위해서는 게임을 하는 유저가 상당히 많고 이 많다는 유저 자체가 구체적으로 뭐 연간 증가가 뭐 10% 이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정 구간의 증가 폭이 연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실제 유료 게임을 하는 유저들이 이제 감소폭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그 상위권의 매출 보더라도 기존보다 한 30%는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봐서도 아직은 뚜렷한 접근이 아니겠고, 그렇다고 하면은 뭐 데이터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 그러면 각 기업별로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 즉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하면 접근 가능한데 이제 단계적으로 좀 접근해 나가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 우선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 일단은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그 코인 시장과 결부해서 주가가 상당히 좋았다가 지금 그러한 요소를 다 반납하고 게임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주가 구간까지는 일단 왔거든요. 그렇다 보니 우선적으로 반등하는 게 있겠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한 추가로 뭐 10%, 15% 더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과거에 봤던 그 가격 수준까지 일단 오게 됩니다. 근데 그 과거에 봤던 가격에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점은 그때 게임 출시 같은 경우에서 거뒀던 매출이랑 현재 그 동일한 게임을 출시해서 거두는 매출을 비교할 필요도 있거든요. 시장의 환경 변화가 있다 보니. 그래서 그 위메이드는 현재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도 그러한 가격에 도달해 있고, 그때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주가만 놓고 보면 한 15% 정도 하락을 하면은 뭐 이제 그 아주 보수적인 구간까지 오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기존 보유자분들도 계속해서 좀 보수적으로 투자 전략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객 감소세를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지금 고객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는 게 뭐 굉장히 그런 이슈들도 있었잖아요. 뭐 네. 리니지 같은 경우에도 확률 문제들도 있었고 네네.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게임의 이용자들의 감소를 야기를 한 걸까요? 저도 그게 참 궁금한데 여러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덜하는 건지 아니면 일각에서는 경기가 안 좋으면 좀 잊기 위해서 뭐 주류 아니면 게임 이쪽에 더 집중을 한다고는 하는데 뭐 새로운 특이한 신작이 없다 보니 그 시기 그다음에 경기적인 측면 함께 겹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이게 지속된다고 하면은 게임사들 입장에서도 좀 기존에 해오던 작품보다는 좀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출시를 해서 유저를 모을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뭐 앞서 앵커 브리핑에서도 이야기를 해봤지만 상반기에는 신작 게임들 뭐 이렇다 할 만한 신작 게임들이 없었는데 지금 6월부터 해서 카카오 게임즈의 우마무스메를 비롯해서 하반기 이 대형 게임들이 줄줄이 출시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게임주의 기대를 더해주지 않나 싶은데요. 이미 외국인들은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도 러쉬를 이어가던 외국인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게임주들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게임주들이 연달아서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는 왜 먼저 이렇게 게임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 행태를 보면 특정한 종목이나 업종을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지수를 추종하는, 즉 지수 추종이라고 하면은 ETF 이런 자금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좀 자동적으로, 즉 기계적으로 수급이 유입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기계적으로 유입되는 근거도 뭐 싸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성장 요인이 있다든지 한데, 일단은 그 싸지는 구간에 위치하다 보니까 좀 기계적인 외국인 매수 유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은 일단 지금 좀 게임주 자체가 저렴하다라고 보았다. 지금 이사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앞서서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네. 게임주에 어쨌거나 좀 지금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텐데 네. 우리 그럼 시청자분들이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가네 이러면서 지금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개인적으로는 굳이 따라가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근거는 뚜렷하게 게임 업종이 시장의 주도 업종군 또 아닙니다. 다른 가격이 매력적인 업종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낫겠고요.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작이 출시되는 스케줄을 보고 그러한 일정에 맞춰서 플레이를 하는 게 제가 기회비용 측면을 결부해 보면은 가장 나은 접근이라서 저는 외국인을 따라서 외국인을 따라서 매수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에 주목할 게 아니라 지금 출시가 예고돼 있는 하반기 신작 게임들 이게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좀 접근을 해봐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연준의 긴축 기조 강화에 따른 이야기들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준의 긴축 기조 강화로 인해서 상반기 게임주들, 뭐 신작 게임 부재의 탓도 있었지만 이렇게 금리가 계속 상승되고 하는 부분들이 게임주, 이 성장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임주에게 큰 타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밤사이 또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충격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높은 결과가 나오게 된 건데요. 이런 게 지금 조금씩 움직이는 게임주들에게 다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또 많습니다. 하반기 이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게임주 같은 경우가 주가가 달라지게 된 요인은 예전에 중국 시장이 열렸을 때 한 차례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코인과 관련해서 NFT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게임을 하면서 실제 뭔가 채굴을 하거나 아니면은 게임을 통한 활동을 했을 때 코인과 관련해서 이제 지갑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재화를 얻게 되는 구조다 보니까 매력적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기존의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에 대한 측면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매출이 얼마인지 그것을 통해서 시가총액을 부여를 해줬었는데, 이제 그만큼 새로운 게 붙었다 보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주가가 2배 가고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다시금 프리미엄 요인이 있으려고 하면은 그 코인이 살아나거나 그 코인 시장이 살아나거나 아니면은 그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게임을 출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새로운 세계 시장을 열고 진출하거나 그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신작 출시 같은 경우도 연말 스케줄이라고 하면 아직 기간이 남아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 근데 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반기 신작 스케줄에 대한 매매 관점으로는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고, 근데 그러한 기간 안에서 가격적인 측면, 즉 이 기업이 올해 거둘 수 있는 이익 측면을 시가총액에 대입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싸지는 구간에서는 뭐 모멘텀이 부족하더라도 매수는 가능하겠습니다. 이 점을 종합해 봤을 때는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겠고, 가격대 같은 경우는 한 3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으로 접근해 봐도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조금 더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그래도 그나마 좀 접근 가능해 본 종목으로 짚어주셨는데 NC소프트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선으로 저희가 투자 전략을 꾸려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연말에 신작 발표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신작에 대한 스케줄이 연말에 있으니 그 이전에 매수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은 7월이다 보니까 그 점은 좀 논외로 하고, 가격적인 측면, 즉 30만 원 이하라고 하면은 이게 기존에 즉 그 코인에 대한 프리미엄도 제외하고 그 신작 같은 경우도 제외하고 NC소프트가 단지 뭐 리니지라든지 그러한 게임으로만 봤던 아주 낮은 밸류 구간이거든요. 예, 그 밸류를 대입을 해보면은 30만 원 이하에서는 그 연말에 대한 신작 같은 경우를 고려하고 또는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을 다 감안을 안 하더라도 저희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대다 보니 30만 원 이하 접근이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뭐 P2E 이야기도 나왔는데 국내 게임사들 P2E를 새로운 먹을거리로 좀 삼는 분위기였지만 아무래도 이게 새로운 신기술이다 보니까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서로 대립각들이 좀 잡히는 모습인데 일단 뭐 국내 서비스가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해외 시장 공략만으로도 이 P2E 서비스가 게임주들에게 새로운 숨통을 트이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그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비용이 국내 시장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크다 보니 쉽게는 진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흥미로운 시장 하나가 인도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스포츠라든지 그러한 요소에 직접 그 베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막혀 있고 그러한 환경이 있다 보니까 그 각 그 해외별로 특성이 있는 요소를 게임사들이 잘 공략을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지금과는 또 다른 밸류의 플러스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게임주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각도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게임주가 볕이 드는지는 저희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볕이 든다라고 하기에는 좀 성급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들 그리고 특징주 확인해보는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초반에는 좀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나 힘든 모습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간밤 미국 시장에서 발표됐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충격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좀 충격에서 벗어나서 좀 오름세를 보여주다가 코스피 지수는 지금 다시 또 하락 전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인 만큼 장 후반의 변동성도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대표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역시 수급의 키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외국인이 전체 저희 그 시장의 규모에서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시장 규모에서 수급상으로 32% 정도 차지하는 거는 해외 시장에서 외국인이 멕시코 다음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2위에 달할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수급 불안으로 매물 소화 과정은 여전히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6개월 동안 연속으로 한 17조 정도를 순매도했는데 단순히 환율 효과만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인덱스 지수에 따라 비중을 낮추는 것으로 보이고 국내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예를 들어 다른 저희 같은 비중의 MSCI 비중에 있는 뭐 대만이라든지 여타 기타 국가들 대비해서 펀더멘탈 측면이 엄청나게 약한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 세계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 이익에 대한 실적 변화율이 얼마나 하향 조정돼서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하향치를 좀 낮춰서 그 실적 하향치에 대한 컨센서스를 충족하는 실적이 나와서 좀 그 부분에 따라 실적에 따른 주가는 가장 중요한 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좀 하향 조정되면 그거에 따른 반영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전히 소위 말하는 12개월 기준 주당 순이익 EPS 변화율은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0.27%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은 수준이고요. 가장 최근 일주일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1.44%, 미국보다는 다소 좀 실적 추정치가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렇게 실적 추정치가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 내에서도 오히려 에너지 같은 경우는 3.52% 실적 추정치가 올라갔고요. 산업재는 1.13%, 필수 소비자는 1.1%, 금융 관련주는 0.8% 올라가서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 기업은 그만큼 펀더멘탈이 지금 어려운 지수 하락장에서도 상당히 견고하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상당히 변화율 하락이 큰 게 역시 반도체, IT 관련돼서 실적 추정치, EPS 변화율이 3% 넘게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고 유틸리티 쪽에서도 2% 정도 하락이 나와서 이런 업종 투자는 좀 더 주의하시기를 권해드릴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물가 지표 관련돼서는 피크를 찍고 지금 피크를 꺾인 거라고 보는 의견이 가장 지배적인데 역시 유가입니다. 유가가 최근에 좀 하락세를 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이 구리와 비철금속, 산업에 쓰이는 구리와 비철금속 원자재 가격도 고점을 찍고 좀 하락했다는 점은 물론 추세를 지켜봐야겠지만 여전히 좀 물가 그 상승에 대한 완화 그 기대감은 조금 다소 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마디 좀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 그리고 전월치도 뛰어넘는 결과를 내놨지만 그래도 이제 서서히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기대감들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의 주요 키워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6개의 키워드 공개됐습니다. 네, 코프로 BM 잠정 실적,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크게 대폭 증가됐다라는 소식 시장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가의 수요 불안세 계속 지속이 되면서 유가 변동성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맥스의 미국 오하이오주 공장 철수 결정 소식이 시장에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수익성이 개선될 거란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코스맥스는 주가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오늘 키워드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야기 나눠봤던 게임주도 역시나 키워드로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의 게임 판호 발급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소식 시장의 기대감 불어넣고 있습니다. HLP 표적 항암제 이슈도 역시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S-오일, 코스맥스를 비롯해서 6개의 특징주가 선정됐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좀 더 깊게 투자 의견 들어볼 세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코스맥스, A스토리가 선정됐습니다. 네, 오늘의 인기 키워드로 지금 현재 성장세로 주목받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코스맥스의 미국 오하이오 공장 철수 이슈, 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뽑아주셨는데요. 각각 특징주로 에코프로비엠, 코스맥스, A스토리 들고 오셨습니다. 우선 에코프로비엠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확실히 정말 강자는 강자구나 싶습니다. 지금 잠정 실적, 깜짝 실적을 내놨는데, 자, 대표님,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에코프로비엠은 고입니다. 역시 말씀 주신 대로 실적에 대한 강한 그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 관련돼서 주가가 에코프로비엠, LNF 다 모두 20% 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거에 따른 뭐 기술적 반등 아니냐 그렇게 보지만 그렇게 보는 의견보다는 오히려 실적이 숫자로 찍히면서 상당히 계속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으면서 여전히 2차 전지 소재주가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9%, 그러니까 8.7%의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고요. YOY 전년 대비보다는 전 분기 대비 실적이 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 분기 QOQ 대비로는 매출은 약 80% 증가한 1.2조.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QOQ,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해서 150% 증가한 1,029억을 기록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상당히 호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전반적인 업계에 좋은 실적 영향을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구조적인 실적 그 호전의 이유가 나왔는데요. 화재 때문에 가동이 중단했던 캠4 가동이 풀 가동되면서 가동률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캠6 공장 같은 경우는 라인이 2개인데 2개 중에 하나만 운영을 했었는데 2개를 가동하면서 고정비가 줄어들고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따라 영업이익률 개선에도 충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공정 라인 자체가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풀캐파 돌아가고 있고 1분기에 원자재 가격 올라갔던 부분을 2분기에 판가 상승에 전이하면서 판가의 그 상승 효과도 누렸다. 그래서 Q와 P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고 있고요. 3분기까지도 판가는 이 높은 판가를 유지할 전망이라서 이익률이 크게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가동하려고 했던 신규 캠 S라인 공정 또한 올해 하반기에 미리 4분기에 선 가동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가 꾸준히 유지되고 그다음에 Q가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소재주는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깨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속 보유 관점이고요.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2022년에 9.8만 톤에서 2026년에 55만 톤까지 회사에서 밝히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증설하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이 크게 빠그라지지 않는 한 계속 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연평균으로도 캐펙스 투자가 54%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26년에 출하량 55만 톤에 다소 못 미치는 50만 톤만 가정해도 매출은 1.5조까지 매출은 14.5조까지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실적 성장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자체가 그 2차 전지 소재주의 가장 시총이 큰 원탑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고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이 갖고 있는 이 계획 자체가 좀 어그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고 의견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공장 철수를 결정한 코스맥스가 두 번째 특징주로 올라와 있는데요. 코스맥스 장중에 16%대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지금도 역시나 높은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8%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맥스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지금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으니까 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스탑입니다. 이유는 역시 지금 사실 미국 오하이오 공장 운영해가지고 지금 2015년에 시작해서 매출 19억에서 800억이 넘는 823억까지 매출이 폭풍적으로 증가는 했지만 매출 규모가 넘는 과도한 좀 캐펙스 투자, 그다음에 두 번째 상당히 그렇게 좋지 않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서 코스맥스 USA가 한 번도 흑자 전환을 한 적이 없고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질 정도로 상당히 코스맥스 전체 사업부의 이익을 갉아먹는 역할을 했는데 이 부분을 철수함에 따라 기업 펀더멘털이 크게는 순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코스맥스의 펀더멘털을 크게 키우는
키우는 거는 국내 사업부와 중국 사업부인데 국내 사업부와 중국 사업부의 구조적인 이익 개선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요 미국 이익에 대한 미국 사업부의 철수에 대한 이익 증가 부분은 다소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당연히 올해 하반기에 즉각적으로 반영은 되겠지만 내년까지 계속 이익 추세 개선에 유지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해 연매출이 1조 7,200억대, 영업이익이 980억대로 전년 대비 그 연간으로 봤을 때도 이익이 줄어든다는 점. 그리고 PER은 11배 수준이지만 코스맥스가 여타 그 소위 말하는 그 고가형 브랜드를 가진 회사들 아니면 뭐 일본 쪽에 특화된 뭐 IC 패밀리라든지 좀 더 특화된 그리고 좀 더 MZ세대 트렌드에 맞는 화장품이라는 게 워낙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브랜드력을 갖춘 회사가 오히려 좀 더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코스맥스는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오겠지만 이게 지속성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맥스 스톱 의견 나왔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화제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제작사인 A스토리 뽑아주셨는데 A스토리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혹시 A스토리 이거 보셨나요, 드라마? A스토리가 아니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겠죠. 네, 열심히 보셨나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상당히 재밌잖아요. 근데 시청률은 계속 고공행진하겠지만 주가는 너무나 부담스럽다. 지금 이 자체 시청률 5회 기준으로 저도 봤는데 상당히 재밌는데 9% 나왔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소위 말하는 채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생소한 채널인데 역시 넷플릭스의 비영업권 관련돼서도 최근 2주 동안에 1위를 기록하고 넷플릭스 전체 TV 콘텐츠 쪽에서도 9위를 기록하는데 넷플릭스 판매에 대한 실적 호전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도 지금 이 A스토리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말고도 기존에 지금 소위 말하는 MBC에 방영할 예정인 빅마우스, 그다음에 하반기에 모래도 꽃은 핀다, 유괴의 날 등 다양한 뭐 웹툰을 원작으로 한 뭐 무당이라든지 다양한 그 신작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만 가지고 지금 2배 오른 시점에서 투자하기엔 주가가 너무 부담스럽다. 근데 실적을 보니까 연매출은 1,200억대, 그다음에 이익은 180억대로 매출과 이익이 모두 50% 넘게 증가한 수준이다. 하지만 단순히 지금 주가 관점에서는 가격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말씀드렸고 계속 아까 말씀드린 신작에 대한 모멘텀을 A스토리도 갖고 있다. 그래서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에서는 당연히 보유하신 입장에서는 매도가 맞는 것 같고요. 신규 입장은 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기와 함께 지금 A스토리 자체로도 많은 관심 쏠리고 있지만 A스토리 지금 신규 접근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A스토리 스탑 의견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옵션 만기일인 오늘 장 마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02% 상승한 2,329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홀로 매수세 보였던 기관이 하루 만에 팔자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금융투자가 기관 매도세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기관 전기전자 대형주 위주로 물량 정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의 이 전기전자 대형주 매물은 외국인이 받고 있는데요. 외국인 현재 691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개인도 하루 만에 매수 전환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등락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IT 투톱의 움직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여전히 5만 전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0.17% 하락하고 있는데요. 반면 SK하이닉스는 0.64% 상승하면서 94,6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0.37% 상승한 766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721억 원 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나란히 팔자세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도 엇갈린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이렇게 바이오 대형주들이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2%대, HLB는 3%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코너입니다.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또 특징주들 함께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장 분위기 그래도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충격이나 옵션 만기일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차분한 움직임 보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맞습니다. 어제 이제 CPI 지수가 그나마 FOMC 가기 전에 이제 중간 찬이었는데 별거 없이 잘 지나갔어요. 충격적으로 8.8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제 9.1로 나와서 시장에서는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았으나 그렇게 크게 출렁거리지 않았고요. 나스닥은 장중에 플러스도 났었기 때문에 별거 없이 이미 예상했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올라와 줘야 되겠죠. 물론 이제 큰 걸 하나 넘었으니까 폭락은 쉽지는 않을 거라 보이지만 조금만 밀리긴 할 겁니다. 미국 시장은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박스권의 흐름으로 여기서 밀렸다가 올라갔다가, 그래서 올라가고 나서가 이제 문제인데 일단 박스권 지지를 해주고, 우리나라 시장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박스권에서 밀리다, 아침에 좀 밀렸지만 오후장에서 좀 들어주면서, 그래서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는 애들은 좀 움직였어요. 진단키트 관련주 쪽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진매트릭스라든지 미코 바이오메드라든지 제놀루션이라든지 다른 업종에서도 움직이는 애들은 움직였는데 KTR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네요. 그래서 SM, CNC 같은 경우도 강하게 움직였고, 그래서 바닥에 있다가 튀는 것들이 좀 눈에 띄기는 합니다. 이 흐름이 박스권이 유지되면 내일도 다른 종목 많이 빠졌던 쪽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어는 보여요. 그러니까 아직 많이 빠졌던 쪽에서 반등에 대한, 그리고 매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잔존해 있는데, 이게 이제 다다음 주에 있을 FOMC까지 이어질 거냐라는 부분은 일단 다음 주까지 가봐야 됩니다. 다음 주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때는 좀 조심하시고, 다음 주까지 매매하는 데서는 일단은 나빠 보이는 현상은 없는데, 다음 주까지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이제는 조금 흔들릴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매매할 때에서 주식 비중을 계속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내일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 월화 수목 금요일 계속 종목들이 올라올 때마다 이제 현금을 조금씩 이제는 보유를 해야 될 그런 이제 계획을 잡으면서 주식 비중만 계속 늘리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진매트릭스, 좀 전에 봤던 종목인데요. 진매트릭스 강해요. 참 차트가, 자, 거래가 이렇게 실려 있고요. 차트를 보면은 거래가 이렇게 밑에서 실리면서, 그러니까 거래가 실려 있는 쪽들이 거래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튑니다. 그러니까 거래 앞에 실려 있는 쪽에서 많이 바닥에 있다. 그러면은 지금 갖고 있어도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튀면 분할 매도하면서 가셔야 되고요. 얘는 만약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으로는 정고점을 벗겼기 때문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보유자 영역으로 가는데 8,000원이 깨지면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고요. 8,000원 깨지면 나머지 일부 비중을 가져가면서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과 제약바이오주들이 모두가 강하기 때문에, 특히 진매트릭스는 이게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이제 엮여 있는데요. 지금 WHO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자 숫자가 빠르게 증가를 하니까 18일 날에 18일은 아니고요. 18일 전후로 해서 원숭이 두창을 공중보건 비상상태로 선포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에서 지금 확진자가 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발병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그래도 위생이 더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큰 이슈는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나라에서는 계속 그 일일 확진 규모가 6월 초에서는 63명 정도로 알려졌는데 지금 7월 초 300명대로 지금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500명대 육박하는 수준을 보이면서 확산이 점점 증가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우려감에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미코바이오메드도 그 관련주고요. 원숭이 두창, 진메트릭스도 마찬가지고, 엑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등등 종목들이 오늘 좀 움직였습니다. 어쨌든 기대감이 우려감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니까 쫓아는 가지 마시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역이니까 보유한 자들이 그냥 어느 정도 올라가면 하는 이런 매매적인 관점에서 일단은 좋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코스맥스인데요. 화장품 관련주인데 오늘 뭐 이거 말고도 화장품 관련주가 좀 움직이긴 했는데 아침에서는 얘부터 먼저 시작이 됐죠. 움직인 이유는 미국 오하이주 공장 철수 이슈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기업 가치 펀더멘털 측면에서 상당히 전진하는 이슈다 이렇게 유한타증권에서 그렇게 이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오하이오 공장 폐쇄에 관련된 내용이 확정이 되게 됐을 때에서 이익 전망치가 상향으로 변경을 할 여지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미국 오하이주 공장은 지급 보증, 대여금 지원 이런 다양한 부담 요소가 전해졌었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요소가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코스맥스라는 기업을 억누르고 있었다. 근데 그거 이제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그저께도 시장을 얘기할 때에서 500대 맞을 거 100대 맞으면 호재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 회사가 너무너무 좋아서라기보다는 안 좋은 부분에서 좀 덜 안 좋은 이슈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반등을 준 건데요. 그럼 계속 올라갈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올라가진 않을 거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많이 올라가면 85,000원, 적게 올라가면 75,000원 이 정도 박스권으로 보고 올라올 때마다 물려있는 사람이나 수익난 사람이나 좀 파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요거까지 말씀 좀 드려봤고요. 자, 그리고 실전매매 정수에서 7월 6일이니까 한 일주일 됐네요.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녹십자 이거를 분석을 해드리면 지금 제약바이오가 잘 움직여요. 제약바이오가 그냥 이거 보면은 아침에서도 다 마이너스 나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빨간색이 많이 보이죠. 엑세스바이오, 미코바이오메드, 제놀루션. 근데 녹십자도 그때 바닥에서 17만 2천 원에 추천하고 나서 지금 10만 2천 원까지 10.2%까지 올라와 있는데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제약주가 좀 강해요 아직까지는. 제약주가 강하고 매매도 이쪽이 활발합니다. 제약주들이. 그래서 선수들은 아마 매매를 다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재미를 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녹십자는 그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19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는 그래도 무난히 반등을 줄 수 있어 보인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80.5. 아직 뭐 시장이 다음 주에서 뭐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면서 하자는 얘기가 시장이 위험해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다다음 주 FOMC 있으니까 그걸 앞두고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주식 비중이 계속 밀려났다면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주식 비중 줄여야 되니까 라는 부분에서 일단 시장의 흐름들은 아직 양호합니다. 시장 점수는 80.5, S포인트도 80.5, 제약주가 강합니다. 눌릴 때마다 매매로 접근하기는 좋아요. 그래서 80.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시장 점수 지금 80.5 주셨는데 시장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지금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이벤트들 일단 뭐 13일에 주요 이벤트들 지나가긴 했지만 이제 이달 말에 오게 될 FOMC 회의 같은 또 다른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자세로 80.5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하는 신의 한 수 함께 해봤는데요. 장중에도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오늘도 1시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옵션 만기일이긴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차분한 모습 보였는데요. 계속해서 이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서울경제TV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이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